네, CY 멤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고, 뵙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한국어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들은 걸 바로 영어로 뱉어보고 저랑 같이 이 한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옮겨보면 좋을까를 같이 맛보고 또 이렇게 즐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역을 공부를 할 때 쓰는 공부 방법을 기본 통역을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만든 포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보시게 될 텍스트의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텍스트는요. 삶의 목표가 뚜렷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라는 텍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텍스트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영어로 뱉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오늘의 첫 번째 단계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뱉고로 넘어갈 때 영어로 딱 멋있게 한번 뱉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삶의 목표가 뚜렷할 경우 수면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뱉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던 분은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었는데요. 삶의 목표가 뚜렷할 경우 수면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 처음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해보시는 분들은 어우, 어려워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맛보고 즐기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뚜렷할 경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삶의 목표가 뚜렷하다. 뚜렷한, 한국어 뚜렷한에 해당하는 건 영어로는 clear가 되겠죠. clear. 그래서 a clear goal. 그 다음 여기 쓰이는 전치사도 잘 봐주시고요. in life. a clear goal in life 하면 삶의 뚜렷한 목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들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를 하실 때 이거는 이 뜻이야. 이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돼. 까지는 공부를 잘 하시는데 문제는 그 단어랑 다른 단어를 엮는 방법까지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뚜렷한 목표, 영어를 어떻게 갈까요? 하면 a clear goal in life까지 나오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만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경우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 이럴 때, 자, 이걸 문장에 일단 a clear goal in life 넣어보세요 하면 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goal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동사도 알아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동사를 씁니다. have a goal or set a goal. 자, 이런 식으로 외운 단어를 문장에 넣을 수 있게 같이 만나는 단어들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단어 시험에서는 뭐 실력 발휘할지 모르지만 문장을 만드는 데서는 네, 너무나 역부족일 겁니다. 자, have a goal or set a goal 이렇게 하시면 목표를 세우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섞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장에 경우, 뭐뭐한 경우라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if 이렇게 뭐뭐한 경우 조건으로 거는 거죠. If you have a clear goal in life, if you have a clear goal in life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맛보고 즐기고 단계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이미 할 줄 아는 거 가지고 툭 뱉어놓고 됐어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색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자, 보시면요. If you have a clear goal in life 자, 요거를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A clear goal in life can 한 다음에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를 뒤에 붙여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명사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사절 같은 거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연습을 하시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이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 clear goal in life can 뭐뭐 할 수 있다. 자, 요걸 이제 실제 문장에 녹여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거 이런 접근입니다. If you have a clear goal in life, your sleep quality improves.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흔히들 하는 접근이에요. clear goal이라는 것도 배웠고 have or set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봤어요. 거기에 더해서 your sleep quality improves라는 문장까지 붙여보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우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까지 됐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워봤던 명사화를 한번 여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돼요. A clear goal in life. 이게 한국어로 해석이 될 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수면의 질을 높아지게 하는 거, 그 조건을 여기 이제 주어에 넣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경우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겁니다. A clear goal in life. 이거를 우리가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경우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조건이 걸렸을 때 또는 부사절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주어 자리에 넣어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문장 구조가 가능해진다. 자,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어떤 동사를 골라낼 것인가. 주어로 이걸 넣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럼 무슨 동사로 옆을 엮어나가야 하지? 자,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만한 부분인데요. 자,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좀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improve를 써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a clear goal in life can improve the quality of your sleep. Your sleep quality 해도 되고 the quality of your sleep 해도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맛보고 즐기고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이 뒷부분에 조금 짜투리가 남아있네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한번 빠르게 볼까요? 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a new study. 그냥 이렇게 뒤에 붙여놓으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보면 하면서 그 한국어의 뭐 품사라든지 문법적인 특성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러면 가장 좀 초보적인 접근이 scientists study results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요. 꼭 그렇게 안 가셔도 된다. 오히려 품사를 좀 자유자재로 바꿔보세요. According to a new study. 일단 연구라는 건 과학자들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scientists, researchers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according to a new study 하면 끝. 자, 그렇게 되겠고요. 또는 그냥 뭐뭐뭐뭐뭐뭐뭐뭐 한 다음에 comma 찍어주고 scientists say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한 거가 아니겠죠. 과학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다 정도로까지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Scientists say.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어요. A new scientific study found that the quality of sleep increases when a person has a clear goal in life.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서 맛보고 즐기고까지 해봤고요. 자, 어떠세요? 조금씩 어려운 게 조금 좀 더 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들어주실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뱉어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제 맛보고 즐기고 단계인데요. 방금 읽어드린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불면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단 방증이기도 하다 이 부분 좀 우리가 남겨놓고요. 중간에 거 한번 보죠.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요거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패턴이 비슷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뭐뭐한 경우. 자, 또 나왔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If you lose sight of your goal. 자, 여기에서 지금 단어 자체는 삶의 의욕 이랬는데요. 삶의 의욕이란 단어를 그대로 받아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의욕을 잃었다는 건 목표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단어를 다시 한번 끌어오는 게 영어로 듣기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러면 if you lose sight of your goal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표를 lose sight,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잃었다는 거죠. 동시에 삶의 의욕도 없어졌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F로 쭉 뽑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있겠고요. 아까 전에 배운 걸 한번 여기 넣어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경우라는 이 조건을 주어 자리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 주어가 동사 형태를 처음에 띄고 있었기 때문에 동명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losing sight of your goal 이렇게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삶의 의욕을 잃을 경우, 삶의 목표를 잃을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로 뽑아보는 거죠. 자, 두 번 하니까 조금 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는 뭐 다들 잘 하시는데 그 뒤에 동사 찾는 게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If you lose sight of your goal, you become more susceptible to insomnia. 자, insomnia는 불면증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usceptible. 이런 단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긴 한데요. 뭐뭇에 더 취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목표를 잃게 되면 삶의 목표가 lose sight, 안 보이게 되면 불면증에 더 취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you become more susceptible 이렇게 좀 기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럼 losing sight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losing sight of your goal 한 다음에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can make you more susceptible to insomnia. 자, 이렇게 하니까 주어를 명사화한 걸 집어넣어서 losing sight 동사를 명사화한 걸 이렇게 썼는데 can make you 이렇게 가니까 또 흐름이 다시 똑같아졌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지금 거듭 나왔습니다. 조건이나 부사절 같은 게 나왔을 때 명사에 넣어보시라. 그리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적절한 동사가 뭔지를 한번 골몰이 생각을 또 해보시면 새로운 구조가 열린다라는 거 오늘 배워가시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방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자어 방, 증 여기에 딱 맞는 예쁜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 일단 좀 빠르게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버벅거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순발력 있는 내가 원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막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딱 하고 싶은 말이 정해졌을 때 바로 뱉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려면 이런 한자어가 나왔을 때 얘를 풀어가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방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보여준다잖아요. 보여준다 또는 뭐뭐라는 말입니다. 뭐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니까 자, 간단하게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하면 it means 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방증이 뭐지? 막 사전 찾아보고 이러면 이미 늦죠. 그러지 말고 방증은 보여주다, 의미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in other words it means A. 뭐 A를 의미하는 겁니다. A라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if you lose sight of your goal, you become more susceptible to insomnia.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if you lose sight of your goal, you become more susceptible 부분은 losing sight of your goal makes you more susceptibl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자, 해서 명사화까지 복습도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자, 듣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구진은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 이미 결정되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조금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연구진은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 이미 결정되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뱉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시간이 조금 모자라셨으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마무리하고 저랑 같이 또 듣고 이제 해봤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고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텍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 이미 결정되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좀 문장이 긴데요.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 이미 결정되며 라는 부분 한번 살피겠습니다. 보시면 Sleep quality is determined long before a person hits the bed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먼저 determine 이라는 이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 단어를 배웠을 때 결심하다 이런 뜻으로 배우셨을 것 같아요. 결심하다. determine.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좌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를 결정한다라는 게 즉 이게 뭐 검정색이 될지 흰색이 될지 이거를 결정하다. 즉 좌지우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The amount of available water. 자, 이게 가용한 물의 양. 쉽게 말해서 가용수의 양이 determines the number of houses that can be built. 지어질 수 있는 그 세대 수를 결정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가용수의 양에 따라서 지어질 세대 수를 결정을 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determine은 결심하다가 아니라 좌우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면의 질이 이미 좌우된다라고 할 때 쓰기 적절한 동사 determine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hit the bed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hit the bed라는 거는 침대를 툭 치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대 위에 확 누워버리는 거죠.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hit the bed, hit the sack, hit the hay. 자, 요 정도가 있는데요. 자, hit the sack이라는 건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요. 작은 가방 주머니 같은 걸 sack이라고 해요. hay는 건초란 뜻인데 요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농업 사회였을 때, 농경 사회였을 때 나온 겁니다. 건초를 이렇게 더미를 놓고요. 밭일 막 하다가 힘들면 그거 베고 자는 거예요. 일종의 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hit the bed, 약간 주머니 같은 거 베고 자면 hit the sack, or 건초를 베고 자면 hit the hay. 한국어도 뭐 어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실제 어떤 물건을 가리켜 썼던 말이 지금은 말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hay를 베고 자는 사람들은 정말 농부들 말고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그런 좀 현대식 표현은 아무래도 hit the bed가 되겠고요. 약간 좀 익살스럽게 얘기를 할 때는 hit the sack, hit the hay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I'm gonna call it a night. call it a night 이라고 하면 우리가 call it a day 들어보셨죠? call it a day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밤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는 자러 가야겠다. Let's call it a night.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러 가자. 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하나 더 turn in. turn in은 물건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거나 이제 이럴 때 turn in 한다고 하죠. 도서관에 책 반납할 때 turn in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람이 turn in 한다라는 건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자러 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표현들 여러 가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연구진은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 이미 결정되며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갖는 것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태로 접근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it's significantly influenced 해서 influenced 할 때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fluenced 이렇게 돼요. by whether or not 자 whether or not은 이렇게 앞쪽으로 다 몰아서 whether or not 한 다음에 쭉 가도 좋고 아니면 whether a person has purpose in life or not 이렇게 끝에다가 or not을 붙이셔도 돼요. 자, 그래서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hether or not a person has purpose in life. goal 대신에 purpose 하면 어떤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Researchers concluded that sleep quality is determined 좌우되다 long before a person hits the bed. And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hether or not a person has purpose in lif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듣고, 뵙고, 맛보고, 즐기는 것까지 저와 함께 해보셨고요. 자, 처음에는 이런 학습법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자,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반복되는 전략들이 보이면서 조금씩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